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폐회한 주요 20개국 G20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경제 회복세가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공동 선언문에서 이 국제 경제가 처한 위험을 한층 더 감시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며 이런 위험에 대처하는 조처를 더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티브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G20 회의 참석 중 한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 사태가 경제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영향을 예측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면서 향후 3에서 4주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 외에 보잉 등의 사태로 GDP 성장률이 0.5%포인트 깎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8개 금융기관은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2%에 못 미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모건 스탠리와 노무라 증권은 중국이 봉쇄 조치를 6월 말까지 이어갈 경우 한국 성장률이 0.5%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국회는 24일인 오늘 본회의를 열어 정세균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을 상대로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벌입니다. 정 총리 취임 후 처음 열리는 대정부 질문으로 심각으로 상향된 신종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방역 대책에 질의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시장 주간 기준으로 모두 하락했습니다. 양시장이 모두 3%가 넘게 빠졌는데요. 코스피 시장은 2200선을 이탈했습니다. 2160선까지 내려왔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3%가 넘게 빠지면서 660선까지 빠진 상황입니다. 이 외환 시장도 불안한데요. 원달러 환율 1200원대 위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는 더욱더 올라가고 있는데요. 금값은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온스당 1600달러 선을 넘어섰고 달러 인덱스의 경우에는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99.7까지 올랐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다뤄볼 이슈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눈여겨봐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이 대표적 안전자산금의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의 지속 강도와 시기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인데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다뤄볼 이슈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지난주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뉴욕 증시 3대 지수까지 주간 기준으로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함께 시장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불안감으로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큽니다.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면 이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의 가격은 우상향하고 있는데요. 가격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애플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공급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IT 업종을 대표하는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감도 함께 커지고 있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증시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시장이 급락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주간 기준으로 3%가 넘게 빠졌고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주간 기준으로 1% 넘게 빠졌습니다. 특히나 지난주 금요일은 좀 IT 업종으로 하락이 나왔더라고요. 관련한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리 시장은 물론 미국 시장, 특히나 미국의 나스닥 시장이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장 마친 이후 토요일 날 이제 그 상황들을 우리 시장에서 다들 보셨겠죠? 1%가 넘게 나스닥의 이제 급락 상황 나타나면서 실질적으로 중국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그 우려감 부분이 실질적으로 경기의 둔화 그리고 기업 실적의 악화 이에 대한 어떤 그 현실화 부분이 상당 부분 대두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변동성이 조금은 좀 확대되어 가는 그런 모습 우리가 좀 볼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 코스피 코스닥 모두 3%가 넘는 급락이 나타났습니다. 시장의 특징 짚어본다고 한다라면 단연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영향이었다라고 표현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를 조금 좀 세분화시켜 본다라면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좀 구분을 해서 세분화시켜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코로나19 이 자체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연 이 부분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갔느냐? 아직 확산 변동성 양산의 어떤 그 지속이냐. 결국은 지난주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주말 사이를 조금 더 지나면서 실질적으로 조금은 좀 안정보다는 조금 확산, 오히려 좀 불안 심리가 격화되어지는, 공포 심리가 확산되어지는 그런 모습. 아마도 오늘 우리 시장 상당 부분 변동성 양산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실질적으로 지지난주부터 사실상 좀 안정화가 좀 조속히 나타나는 조기 안정화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지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시장은 거의 V자 반등에 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었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상당 부분 앞으로 향후 증시 상승에 대한 오히려 좀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이 오히려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기대감 가져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난주 후반으로 갈수록 이 부분 확진자 수의 증가 다시금 시장 내 변동성의 핵심 요인으로 대두가 되면서 실제로 시장 상당 부분 후퇴해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었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일단 안정 단계에 진입할 때까지는 최소한 지금 현재부터 2주에서 4주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점.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가 무슨 부분을 생각을 좀 해봐야 될까? 결국은 시장 내에서 2주에서 4주 그 사이에 시장에서 나올 만한 이슈, 나올 만한 투자 심리의 움직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은 결국은 경제 상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지난 주말 IMF에서 중국에 대한 경제 성장률 전망치 5.6%로 하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 둘씩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 내 대두가 되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그럼 작용될 그럴 가능성이 높겠다. 하지만 만약에 어떤 그 안정화 부분이 좀 생각됐던 것보다 조금 좀 빠르게 나타나게 된다라면 시장 역시 상당 부분 긍정적인 기대감이 나타나게 되면서 가장 크게 낙폭이 컸었던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낙폭이 만회되어져 가면서 결국 V자 반등이 다시금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 진행될 여지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의 상황은 혼재 상황이다.
관망 대응이 가장 유효한 시장 대응일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지난주 이런 시장의 하락을 상당 부분 지지했었던 부분, 무슨 부분이었냐 하면 경기 부양책의 기대감이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중국, 미국, 주요국들의 경기 안정화 대책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기대감들이 시장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고 있다라는 점. 하지만 이 부분 이렇게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확산 국면, 우려감의 현실화 국면. 그렇다면 경기 부양책은 방어,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주는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주가의 상승 모멘텀을 제공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기에는 상당 부분 역부족일 수밖에 없겠다. 물론 코로나19가 안정화 국면에 진입을 하게 된다라면 각종 경기 부양책들이 추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될 여지는 충분히 있겠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은 투자 심리에 그렇게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오히려 버팀목 역할에 우리가 오히려 상당 부분 기대 내지는 좀 기대어 볼 만하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지난주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 역시 코로나 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현실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점. 따라서 지금 현재의 상황, 앞으로 장기화 가능성이 있다라면 경제 내지는 기업들의 실적 악화 내지는 실적 둔화에 미치는 영향, 이 부분에 대한 파악 내지는 전망치가 상당 부분 시장 내 양산 내지는 발표될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되고, 이런 부분에 의해서 투자 심리가 다소간 좀 위축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최소한 향후 1주에서 2주 이상 진행될 가능성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미리 좀 염두에 놓고 시장 대응 전략 마련해 두셔야 되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난 주말 미국 시장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죠. 일단 다우지수가 0.8% 내외, S&P 500이 1% 내외, 그리고 나스닥이 1.8% 내외의 급락. 오히려 이때까지 시장 내에 나타났었던 그나마 나스닥의 상당 부분 선전, 나스닥의 약진, 이런 부분들과는 지난 주말 금요일 미국 시장의 흐름은 좀 다소간 좀 엇갈리는 모습이었다. 오히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시장의 변동성이 더욱더 크게 나타나는 다우지수의 무려 2배에 가까운 변동성을 보였다라는 점 우리가 분명히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뭐 마가랄지 아니면 뭐 테슬라랄지 대표적인 기술주들의 움직임이 상당 부분 포착되어진다.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여지가 충분히 있다. 물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진정이 되고 안정화 국면에 진입이 된다라면 다시금 시장은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찾아갈 가능성이 높겠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고성장 기술주들에 대한 관심이 다시 집중이 되면서 시장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상황들이 다시금 연출될 상황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해드리고요. 영향을 미쳤던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게 한 가지. 두 번째는 미국의 경제 지표 역시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 먼저 이제 중국 쪽 말씀을 좀 드려본다라면 두 가지로 분류가 되죠. 물류라는 한 가지 부분과 조업 재개라는 한 가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으로부터의 물류 차단,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그 밸류 체인, 제조업 생산 라인 과정에서 한 가지의 구멍이 나다 보니까 전체적인 라인이 올스톱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밸류 체인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더라. 특히나 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 애플의 대다수 아이폰을 생산을 하고 있는 대만 회사죠. 하지만 중국 내 생산 공장이 있는 팍스콘 같은 경우에는 90일 이상 조업 내지는 근속하는 직원들에게까지
어찌 보면 근속 장려 수당을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중국 내에 조업 재개 가능성, 조업 재개 참여율이 상당 부분 저조하다라는 점. 이로 인해서 제조업, 생산 라인 자체의 어떤 그 가동률이 예상 대비 상당 부분 늦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구 소비재의 1등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2월 둘째 주까지 중국 내 자동차 판매가 무려 전년 동기 대비해서 92%나 급감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점. 이 부분은 생산이라는 축 한 가지, 소비라는 축 한 가지. 생산은 생산대로 소비의 위축은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반영이 되어지면서 실제로 미국 시장의 급락, 특히나 중국향 수출 내지는 생산 기반을 가지고 가고 있는 나스닥 기업들에 대한 위축이 더욱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은 우리 시장으로도 고스란히 힌트로 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겠다라고 보셔야 되고, 이 부분은 결국은 뭐 중국에 대한 중국 소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뭐 면세점주랄지 아니면 항공주랄지 중국 소비 관련 뭐 화장품주랄지 이런 부분들 아마도 오늘 오전장 상당 부분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분명히 염두하시고 좀 대응하셔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제조업 지표 역시 상당 부분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지난 주말 PMI 지표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제조업, 서비스업 모두 긍정적인 부분은 아니었다. 각각 제조업은 50.8, 서비스업은 여전히 50 이하 49.4를 발표하면서 실질적으로 전월치 그리고 예상치를 하회하는 조금씩 위축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이번 주 시장 내에 계속되는 어떤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영향과 맞물리게 되면서 상당 부분 조금 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작용할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 코로나19 안정화 진행 여부의 시장. 상당 부분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것인지, 확진자 수가 둔화하는 것인지, 이 부분 시장 내에서 그 방향성을 놓고 상당 부분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한 단계 부정적인 영향은 어느 정도까지일까? 그 부정적인 영향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시장 내 반영이 되는 과정, 이 부분들, 이런 속에서 시장 내 변동성, 가능성, 우리가 분명히 지금 염두에 두어야 되겠다라는 부분, 결국은 생산 부분에서의 조업 재개와 물류,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소비의 단절까지 영향이 주어지는, 그러니까 조업 재개의 지연, 물류 상황의 악화, 소비의 단절까지 연결되어지는 이런 상황들의 연결고리가 어떻게 점점 확산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번 주 중 우리에게 다가올 그럴 가능성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미리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코로나19의 확진자 수의 증가보다는 둔화를 기대하면서 그 둔화가 결국은 안정화 단계로의 조기 진입을 오히려 좀 기대해가는, 그렇게 되면서 전체적인 어떤 그 시장의 안정화 방향으로의 유도 내지는 어떤 그 진행, 이 부분을 좀 기대해 보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기서 경제 위축에 대한 파악 정도 분명히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주요국들의 안정화 대책,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유동성, 이번 주 이제 금융통화위원회가 이제 개최가 되죠. 과연 여기서 유동성의 추가 확대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아마도 아직까지는 조금은 좀 지켜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중국 그리고 미국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경기 부양책이 그나마 시장에 버팀목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그나마 기대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울러서 시장의 방향성 결국은 주도주로서의 역할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부분들 결국은 5G나 반도체주나 2차 전지 관련주나 인공지능 관련주랄지 대표적으로 뭐 미국의 마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컴퓨터 그리고 구글의 주가 방향성 아울러서 테슬라의 주가 방향성까지 결국 우리 시장의 영향 가능성 상당 부분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주지하시고요. 미국 시장에서 이러한 마가 주식들의 움직임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있어야 되겠다. 아울러서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번 주에 있는 이벤트 이슈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요. 일단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내일 발표 예정에 있죠. 그리고 한은의 금통위가 목요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번 주 금요일, 이번 달 말이 되겠죠. 미국의 개인 소득, 개인 소비 지표 발표가 될 예정에 있다라는 점까지 아울러 좀 판단을 해 두시고요. 미국의 실적 발표는 거의 이제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일단 이번 주에는 대다수 유통업체들의 어떤 그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 화요일에는 홈디포와 메이시스 백화점이죠. 그리고 27일 목요일에는 전자제품의 유통업체 베스트바이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까지 아울러서 좀 생각을 해두시고 일단 큰 그림 속에서. 지금 현재 우려감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시장 내 버팀목 역시 명확하게 우리에게 어떤 그 부분, 어떤 그의 실존 자체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라는 점. 시장의 버팀목은 결국은 주요국의 경기 부양책과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풍부한 유동성, 그리고 재정 확대 정책, 조세의 감면 정책, 그리고 아직도 발표되지 않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번 주 경기 부양책의 발표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까지 아울러서 마음속에 넣으시면서요. 너무 낭망하지도 마시고요. 너무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도 하지 않으시는 철저한 상황에서 지금 현재의 상황은 철저하게 관망 자세가 유효한 그런 시장이 아닐까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실적 부분까지 짚고 왔는데요. 현재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집단 감염 소식이 있는데 이스라엘 성지순례단에서 10명이 코로나19에 관해서 추가 확진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 성지순례단의 총 확진자는 28명으로 는 상황이고요. 또 경북에서도 확진자가 18명으로 추가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 확진자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동성 커질 수밖에 없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좀 어떤 부분 눈여겨봐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그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느냐 둔화되느냐 그 자체를 놓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시장 내에서 각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전략가랄지 전문가들이랄지 각 경기에 대한 경제에 대한 전망 경제연구소랄지 아니면 정부랄지 이런 부분에서의 경제로의 영향에 대한 발표, 전망치 발표가 뒤따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라는 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일단 지금 현재 확진자 증가세는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의 상황, 안정화 단계가 아닌 확산 단계다. 확산 단계는 변동성, V자 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 변동성이 여전하다. 변동성이 잔존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최소한 안정화로의 진입 여부 판단은 최소 지금 현재부터 2주 내지는 한 달 여전히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그 사이에 우리가 각종 힌트로 제공되는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환율 시장도 그렇고요. 안전자산의 가격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환율 시장 지난주 1,200원을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돌파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여기에 영향, 뭐 다양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일단 중국의 유동성 확대로 인한 중국의 금리 인하로 인한 실질적으로 위안화의 절하, 위안화의 절하의 연쇄 반응으로 원화의 절하가 잇따라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도 분명히 반영이 되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내부적인 어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진자 수의 증가세로 인한 안정화 단계로의 진입이 아닌, 지금 불확실성이 여전히 확산되어져 가는 그런 시장 속에서 환율 시장이 가장 빠르게 반영을 하고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지난 주말에 1211원, 무려 8원 50전이나 급등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여기 안전자산의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해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불안한 변동성을 잠재우기 위한 각국의 안정화 조치이지, 지금 현재의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시장 내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안정화를 위한 안정화 모멘텀, 안정화 버팀목으로서의 역할 충분하다. 하지만 상승 모멘텀으로의 역할은 우리가 너무 좀 과도한 기대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오히려 상승에 대한 기대보다는 안정에 대한 하락에 대한 방어막을 어떻게 쳐나갈 것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생각해 나가야 될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단계별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4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단계가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단계, 두 번째가 신규 확진자 수가 둔화해 가는 단계, 세 번째가 경제 활동에 대한 조업 재개가 정상화되어 가는 단계, 네 번째가 소비 활동이 정상화되어져 가는 마지막 단계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의 상황은 1단계가 아닐까라는 부분, 아직 2단계로의 진입 여부조차 확인이 되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물론 상당 부분 발효 초기에 우리 시장 내 V자 반등이 나타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조금 다소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었죠. 신규 확진자 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상황을 과연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 지금 현재의 상황은 오히려 변동성의 확대 양상. 하지만 경기 부양책과 정부의 대응 능력 믿어보면서 확진자 수의 둔화 단계로의 진입을 기대해보는 그런 상황. 그럼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매도보다는 그래도 관망의 대응이 오히려 더 유효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확진자 수가 둔화되어져 가는 단계라고 한다라면 V자 시장 반등을 분명히 우리가 염두에 봐야 되겠다. 그렇다면 낙폭 과대주 중심의 접근이 상당 부분 유효할 것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낙폭이 크게 나타나는 그런 종목군, 어떤 종목일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 보아놓을 그럴 좀 필요가 있어 보인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세 번째 단계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경제 활동에 대한 조업 재개, 생산 관점에서의 어떤 그 정상화 단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산 단계에서의 정상화. 그러면 생산과 소비, 산업별 차별화 움직임 분명히 나타납니다. 특히나 여행이나 항공, 카지노, 여기서는 상당 부분, 상당 기간 제한적인 흐름,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오히려 이로 인한 유동성 확대, 경기 부양에 대한 수혜 업종,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 단계에서는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관련된 어떤 그 수혜 업종에 대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자. 그러면 결국은 대표적으로 IT, 금융, 내구 소비재 쪽에, 내구 소비재는 가전과 자동차입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네 번째가 결국은 마지막 단계가 될 것 같은데,
생산 활동의 정상화를 넘어서 소비 활동까지 정상화되어지는 그런 단계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 좀 드려봅니다. 지금 현재 생산도 위축이 되고 소비도 위축이 되어지는 그런 단계. 근데 이제 소비가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풀리게 될 텐데, 그렇게 된다라면 두 가지 관점의 시장, 어떤 두 가지 관점에서 대치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겠죠. 유통이나 소비나 실적 개선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이 시장 내에 나타나는 반면에, 그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타격을 받았던, 둔화가 되었던 그런 부분들이 실적 발표와 이어지게 되면서 실적 둔화가 현실화되어지는, 시장 내에 알려지게 되는 그런 단계, 이런 부분들과 결국 상치되게 되면서 앞으로 그 어떤 그 정상화 단계에서 상당 부분 혼란이 나타날 가능성도 우리가 분명히 염두에 봐야 되겠다라는 부분. 따라서 지금 현재 이렇게 보셔야 된다. 확진자 수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다. 그럼 확진자 수의 확산 단계냐 둔화 단계냐. 그 이후에는 생산이 정상화되느냐, 그리고 나서 소비 활동까지 정상화 단계로 진입하게 되느냐. 그 사이에 각종 노이즈들이 시장 내에 상당 부분 출현을 하게 되면서 시장에 혼란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일수록 꿋꿋하게 어떤 펀더멘탈 중심으로, 정상화되어지는 중심으로 시장 내에 반영되어져 가는 그런 어떤 그 갭을 우리가 맞이해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증시는 빠지고 있지만 대표적인 안전자산의 금의 가격은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금값 같은 경우에는 이 7년 만에 최고치까지 오른 상황인데요. 온스당 1,600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의 지속 강도와 시기는 지켜봐야 한다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지금 이제 그만큼 금 가격을 놓고 본다면 그만큼 불안한 시장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꾸로 이 생각도 좀 하실 필요 있습니다. 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그만큼 시장 내에 유동성이 많이 지속되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그대로 시장 내에 표현하고 있고, 우리에게 계속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다라는 쪽으로 이해를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 가격이 상승을 계속하는 한, 그리고 상승에 대한 기대가 있는 한, 시장 내에 유동성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다.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금 가격의 상승과 주식시장의 상승은 어떤 부분에서는 일맥상통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서로 반대 방향을 보여줄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본다라면 어쨌든 긍정적인 힌트로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그 풍부한 유동성, 소위 말하는 유동성 장세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쪽으로 우리는 좀 헤아려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시티그룹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죠. 지난주 금 가격이 향후 1년 내지는 2년 이내에 2,00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 있겠다라는 부분. 지금 현재 국제 금 가격 1,644달러, 1,650달러를 향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최근 국제 금 가격의 그래프를 좀 보시게 되면요, 최근 들어서 그 상승세가 상당 부분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 나타나고 있는 다른 주식시장의 움직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라는 점. 그 기울기가 조금 더 가파르게, 끝으로 갈수록 조금 더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 그 이야기는 결국은 최근 국제금 가격의 상승 배경을 한 3가지 정도로 크게 우리가 좀 잘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중동 지역의 긴장감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달러화의 강세, 금 가격의 강세 지속된다라는 점. 그리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저금리 기조는 앞으로도 상당 부분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쪽에 시장 내 대다수 투자자들의 어떤 그 무게중심이 그쪽에 쏠려 있다는, 그것들에 의한 반대 내지는 시장으로의 반영,
수준 자체가 금 가격 상승으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최근 들어서 국제 금 가격의 상승률이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배경에는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더 커져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가 되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금 가격이 시사하고 있는 그 어떤 그 상징적인 부분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 시장 내 우리 금융시장의 움직임도 우리가 조금 좀 힌트로서 판단할 가능성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요. 금 가격, 상징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부분, 네 가지 꼭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시장 내 코로나19 바이러스발 우려감은 지속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조금 부정적인 부분이죠. 그만큼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커지고 있다는 부분을 이해가 가능할 것 같고요. 하지만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상황, 이 부분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느냐, 이 부분을 파악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 세 번째는 미국 대선에 대한 대통령 선거가 2020년 올해 11월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불확실성도 금 가격 내에서 금 가격으로 표출될 수도 있다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포커스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요. 지금 이제 FOMC에서 지속을 하고 있는 저금리 지속, 이에 대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 부분 높아졌다. 주택 가격의 상승, 금 가격의 상승, 주식 가격의 상승, 달러 자산에 대한 상승, 이런 부분들이 자산 선호도로 그대로 고스란히 표현이 되고 있다라는 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점도표상으로 FOMC 2020년 금리 인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은 약 1.5회 정도로 점쳐지고 있다라는 점. 여전히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물론 이번 주 목요일 한은의 금통이 예정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풍부한 유동성, 앞으로 향후 자산 가격의 상승 방향성의 무게를 더욱더 실어주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 분명히 있어 보인다. 그렇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또 한 번의 속보가 나왔는데요. 군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4명이 추가 발생이 됐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이 군에서는 총 11명의 확진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좀 여러 가지 좀 이슈를 짚고 왔는데, 확진자가 어쨌든 계속 느는 상황입니다. 관련된 뉴스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장 전략 그리고 길게는 이번 주장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오면 될까요? 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그리고 조금 좀 관망 양상으로 우리가 좀 대응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먼저 서둘러서 팔 필요는 없겠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상당 부분 IT, 그러니까 기술주 중심의 긍정적인 시장 방향성이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 부분이 일시적인 어떤 그 변동성 양상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큰 흐름에서 이를 훼손할 정도까지 진행이 될까? 여전히 각국 정부들에 대한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리가 충분히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렇다면 우리 시장 내에서 미국 시장은 애플 컴퓨터가 시장을 주도한다라면 우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방향성이 시장 큰 흐름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애플 컴퓨터와 삼성전자 다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존재하는 부분은 중국 내에 생산 공장이 있느냐 없느냐, 중국에서 생산 비중이 높냐 낮냐, 그리고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냐 낮냐. 애플 컴퓨터는 대다수의 아이폰 생산을 중국 내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이미 오래전에 탈중국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삼성전자의 대다수 스마트폰 생산은 베트남과 인도 공장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이미 탈중국이 진행이 되었다. 따라서 애플 컴퓨터의 생산의 어려움과
삼성전자는 그 애플 컴퓨터와 비슷한 생산의 어려움을 느끼지 못한다. 여기서 다른 점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애플 컴퓨터는 중국향 매출이 그들 매출의 15%가 넘어섭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중국향 수출은 그들 총 매출의 1%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삼성전자와 애플 컴퓨터 중국발 코로나19발 불안감에서 애플 컴퓨터보다는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안전 자산일 수 있다라는 점. 오히려 투자자들은 애플을 팔고 삼성전자를 사는 롱숏이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전략이 투자자들 사이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과거에는 이랬죠.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중국 내에서 생산 기반이 미약하고 소비 기반이 미약하기 때문에 애플 컴퓨터에 밀려왔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어찌 보면 핸디캡으로 작용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의 상황은 오히려 이 부분이 역전이 되어져서 오히려 애플 컴퓨터를 누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이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시면서 삼성전자가 애플 컴퓨터처럼 그런 나쁜 영향을 물론 이제 받을 수는 있겠지만 애플 컴퓨터 정도로 심하게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상당 부분 제한적이다. 오히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애플을 버리고 삼성전자를 사는 애플 숏, 삼성전자 롱 전략이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분명히 긍정적인 그림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면 시장 대응 전략은 두 가지 관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시장 내에서 지금 현재 버팀목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은 각국의 경기 부양책임에 틀림없는데 경기 부양책이 결국은 모멘텀으로 작용하기보다는 방어 수단으로 작용한다. 이게 이제 그 느낀 정도가 다릅니다. 뉘앙스가 다릅니다. 이 부분 분명히 생각을 해 두시고요. 두 번째는 미국 시장에 더 우리가 치중할 것이냐, 중국 시장에 더 치중할 것이냐, 결국은 중국발 모멘텀이냐, 미국발 모멘텀이냐, 아니면 중국 향 선호도냐, 미국 향 선호도냐 따져본다라면 미국 향, 중국은 조금 일시적으로는 조금 좀 뒤로 좀 비켜놓고요. 미국 향에 오히려 조금 더 의존도가 높게 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시장이냐 종목이냐 따져본다라면 결국은 인덱스냐 아니면 개별 종목이냐 따져놓고 본다라면 개별 종목에 조금은 더 무게중심을 두어야 될 그럴 상황이 지금 현재는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럼 정리합니다. 중국보다는 미국의 의존도가 크게 나타나고, 그러면 결국은 중국 내에서 중국을 판단하는 결국은 상해 종합지수의 움직임보다는 미국 나스닥 지수나 다우지수 움직임에 의해서 우리 시장의 움직임, 변동성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러면 미국 투자자들이 중국의 지금 현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그게 더 중요하게 시장을 결정지을 수 있는 변수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시장 인덱스보다는 개별 종목을 쫓아가는 그런 상황, 그런 투자 판단, 지금 현재는 필요한 그런 국면이 아닐까. 우리 시장에서 잘 지금 현재의 상황, 매도 이 부분보다는 관망을 함에 있어서는 나중에 이게 안정화 국면에 진입이 됐을 때 시장 반등, 시장을 이끌어갈 종목군들 중심으로 그 반등의 기회 계속해서 모색해 나가는 그런 투자 전략이 바람직해 보이지 않나 정리해 드립니다. 네, 이슈와 전략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조모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 이슈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